수억 킬로미터 떨어진 탐사선에 문제가 생기면 사람은 직접 가서 고칠 수 없습니다. 드라이버를 들고 우주로 날아갈 수도 없습니다. 부품을 새로 보내 바로 갈아 끼울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탐사선은 고장 속에서 살아남습니다. 전원이 흔들리고 센서가 멈추고 바퀴가 망가지고 컴퓨터가 오류를 일으켜도 지구의 엔지니어들은 보이지 않는 손으로 탐사선을 다시 깨웁니다. 우주 탐사선은 지구에서 멀리 떠나는 순간부터 혼자입니다. 가까운 지구 궤도에 있는 위성이나 우주 정거장이라면 사람이 접근해 수리할 가능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화성, 목성, 토성, 그보다 더 먼 곳으로 간 탐사선은 다릅니다. 문제가 생겨도 사람은 직접 갈 수 없습니다. 탐사선은 차고에 들어와 정비받는 기계가 아닙니다. 한번 떠나면 우주 공간에서 스스로 버티며 임무를 이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주 탐사선은 처음부터 고장을 완전히 피하는 방식이 아니라 고장이 나도 살아남을 수 있도록 설계됩니다. 중요한 장치는 하나만 두지 않고 예비 장치를 넣고 문제가 생기면 다른 방식으로 움직일 수 있게 만듭니다. 우주에서 수리는 출발 전에 이미 시작됩니다. 탐사선에 문제가 생기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원인을 찾는 것입니다. 지구에서는 고장난 기계를 직접 열어보고 냄새를 맡고 소리를 듣고 손으로 만져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먼 우주에 있는 탐사선은 그럴 수 없습니다. 지구로 돌아오는 것은 신호뿐입니다. 전압이 어떻게 변했는지, 온도는 어떤지, 배터리 상태는 어떤지, 컴퓨터가 어떤 오류 코드를 보냈는지, 안테나가 어느 방향을 보고 있는지, 센서가 어떤 값을 읽는지 분석해야 합니다. 탐사선은 자기 몸 상태를 숫자로 지구에 보냅니다. 엔지니어들은 그 숫자들을 보며 보이지 않는 기계의 내부를 상상합니다. 우주 탐사선 수리는 망치를 드는 일이 아니라 신호 속에서 병의 원인을 찾아내는 진단에 가깝습니다. 문제가 확인되면 곧바로 고치는 것이 아닙니다. 성급하게 명령을 보내면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탐사선은 너무 멀리 있기 때문에 명령이 도착하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화성 근처 탐사선만 해도 신호가 몇 분에서 수십 분 걸릴 수 있습니다. 더 먼 탐사선은 훨씬 오래 걸립니다. 명령을 보내고 결과를 확인하는데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엔지니어들은 먼저 지구에서 시뮬레이션을 합니다. 같은 상황을 컴퓨터로 재현하고 가능한 해결 방법을 시험합니다. 명령 하나가 어떤 결과를 만들지 예측하고 최악의 경우도 따져봅니다. 우주 탐사선에게 보내는 명령은 단순한 버튼 클릭이 아닙니다. 몇 시간, 며칠, 때로는 더 긴 분석 끝에 만들어지는 아주 조심스러운 처방입니다. 탐사선에는 안전 모드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것은 탐사선이 큰 문제를 감지했을 때 스스로 몸을 보호하는 상태입니다. 자동차로 치면 엔진 경고등이 켜지고 최소 기능만 남기는 것과 비슷합니다. 탐사선은 불필요한 장비를 끄고 전력을 아끼고 태양 전지판을 태양 쪽으로 돌리거나 안테나를 지구 쪽으로 맞추려고 합니다. 과학 관측은 멈출 수 있지만 생존에 필요한 기능을 우선합니다. 안전 모드는 임무의 실패가 아니라 생존 전략입니다. 탐사선이 모든 장비를 계속 켜둔 채 문제를 키우는 것보다 일단 멈추고 숨을 고르는 편이 낫습니다. 지구에서는 안전 모드에 들어간 탐사선의 신호를 붙잡고 왜 그렇게 되었는지 하나씩 분석합니다. 먼 우주에서 기계가 스스로 몸을 웅크리는 순간입니다. 고장을 고치는 가장 흔한 방법은 소프트웨어 명령입니다. 탐사선의 하드웨어를 직접 바꿀 수는 없지만 컴퓨터가 어떻게 판단하고 작동할지는 바꿀 수 있습니다. 문제가 된 장치를 끄고 예비 장치로 전환하고 새로운 명령 순서를 보내고 오류를 피하는 방식으로 프로그램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어떤 센서가 잘못된 값을 보낸다면 그 값을 덜 믿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장비가 전력을 너무 많이 쓴다면 사용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어떤 동작이 위험하다면 다른 절차로 우회할 수 있습니다. 우주 탐사선 수리는 물리적인 수리보다 운영 방식의 변화인 경우가 많습니다. 부러진 부품을 붙이는 것이 아니라 남아있는 부품으로 다시 살아가는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예비 장치는 탐사선의 생명보험입니다. 중요한 컴퓨터, 통신장치,
추진기, 전력 회로 같은 부분은 하나가 고장 나도 다른 장치가 대신할 수 있게 설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든 것을 2배로 넣을 수는 없습니다. 무게와 비용이 너무 커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핵심 기능은 되도록 중복성을 둡니다. 우주에서 한 장치가 멈추면 그것을 고칠 방법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예비 장치가 있다는 것은 탐사선이 한 번의 고장으로 끝나지 않게 하는 장치입니다. 하지만 예비 장치로 전환하는 일도 신중해야 합니다. 예비 장치가 실제로 정상인지, 전환 과정에서 다른 문제가 생기지 않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먼 우주에서는 스위치 하나를 바꾸는 것도 긴 계산과 판단이 필요합니다. 전력 문제는 특히 중요합니다. 탐사선은 전기가 있어야 살아 있습니다. 태양 전지판을 사용하는 탐사선은 태양을 잘 바라봐야 전력을 얻습니다. 먼 행성으로 가는 탐사선은 태양빛이 약해지기 때문에 원자력 전지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방식이든 전력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전력 생산량이 줄어들 수 있고 장비가 노화되며 더 조심스럽게 써야 할 수도 있습니다. 전력이 부족하면 과학 장비를 끄고 히터 사용을 줄이고 통신 시간을 조정해야 합니다. 탐사선 내부의 온도도 문제입니다. 너무 차가워지면 장비가 얼거나 고장 날 수 있고 너무 뜨거워져도 위험합니다. 엔지니어들은 남은 전력으로 어떤 장비를 살리고 어떤 장비를 포기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우주 탐사선 수리는 때로 생존을 위한 절전 계획입니다. 통신 장치에 문제가 생기면 상황은 더 심각해집니다. 탐사선이 멀리 있어도 신호만 오면 원인을 분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통신이 끊기면 지구는 탐사선의 상태를 알 수 없습니다. 안테나 방향이 틀어졌는지, 컴퓨터가 멈췄는지, 전력이 떨어졌는지, 송신기가 고장났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이때 지구의 관제팀은 탐사선이 들을 수 있을 법한 명령을 반복해서 보냅니다. 안테나 방향을 바꾸라는 명령, 컴퓨터를 재시작하라는 명령, 예비 통신 장치를 켜라는 명령을 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탐사선이 그 명령을 받았는지조차 바로 알 수 없습니다. 우주에서 가장 두려운 고장은 완전한 침묵입니다. 신호가 없는 기계는 살아있는지 죽었는지조차 알 수 없는 먼 점이 됩니다. 탐사선의 컴퓨터가 오류를 일으키면 재부팅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지구의 컴퓨터도 멈추면 껐다 켜는 일이 있습니다. 우주 탐사선도 비슷한 방식으로 회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주선 컴퓨터를 재시작하는 일은 훨씬 위험합니다. 다시 켜지지 않으면 임무가 끝날 수 있습니다. 저장된 명령이 손상되었거나 메모리에 문제가 있거나 전환 과정에서 통신이 끊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부팅 명령도 조심스럽게 준비됩니다. 필요한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는지, 재시작 후 어떤 장치가 먼저 켜질지, 안테나와 전력 상태가 어떻게 될지 계산합니다. 우주에서는 간단한 재부팅도 생존 수술처럼 다뤄집니다. 한 번의 명령이 탐사선을 되살릴 수도 있고 마지막 신호가 될 수도 있습니다. 화성 로봇처럼 표면을 움직이는 탐사선은 또 다른 고장을 겪습니다. 바퀴가 손상될 수 있고 모래에 빠질 수 있고 암석에 걸릴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지구의 엔지니어들은 로버 주변 사진을 분석합니다. 바퀴가 어느 정도 묻혔는지, 지형이 얼마나 기울었는지,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면 빠져나올 수 있는지 계산합니다. 그리고 지구에 있는 모형 로버나 시뮬레이션으로 같은 상황을 시험합니다. 바퀴를 조금씩 돌려보고 후진과 전진을 반복하고 방향을 바꿔보며 가장 안전한 탈출 방법을 찾습니다. 로버가 움직이는 속도는 느리지만 그만큼 신중합니다. 화성의 모래에서 빠져나오는 일은 자동차 견인이 아니라 수억 킬로미터 떨어진 로봇에게 천천히 몸을 비틀어 살아남게 하는 작업입니다. 바퀴가 완전히 정상으로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고장난 상태에 맞춰 새로운 운전 방식을 찾습니다. 특정 바퀴에 부담을 덜 주고 거친 지형을 피하고 하루 이동 거리를 줄이고 경로를 더 조심스럽게 선택합니다. 고장난 부품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고장난 부품을 품고 계속 움직이는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탐사선은 완벽한 상태로만 임무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면 낡고 손상되고 성능이 줄어듭니다. 그래도 남아있는 기능을 최대한 활용해
임무를 이어갑니다. 오래 살아남은 탐사선일수록 몸에는 작은 상처가 쌓입니다. 하지만 그 상처를 안고도 데이터를 보내면 그것은 고장난 기계가 아니라 버티는 탐험가가 됩니다. 탐사선의 카메라나 센서가 고장나면 관측 방식도 바뀝니다. 특정 카메라가 흐려지거나 필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거나 센서가 이상한 값을 보낼 수 있습니다. 이때 과학자들은 남아있는 장비로 같은 정보를 얻는 방법을 찾습니다. 다른 카메라를 사용하거나 다른 파장의 데이터를 조합하거나 측정 횟수를 늘려 신뢰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완벽한 데이터를 얻지 못하더라도 제한된 정보 안에서 최대한 의미를 찾아냅니다. 우주 탐사에서는 장비 하나가 고장났다고 모든 질문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질문을 바꾸고 방법을 바꾸고 해석을 조심스럽게 조정합니다. 탐사선 수리는 때로 과학 목표를 다시 설계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추진기 문제는 매우 민감합니다. 탐사선은 자세를 바꾸거나 궤도를 수정하기 위해 작은 추진기를 사용합니다. 추진기가 고장나면 안테나를 지구 쪽으로 돌리기 어렵고 태양 전지판을 태양 쪽으로 맞추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 목표 행성에 접근하거나 궤도에 들어갈 때 필요한 기동을 제대로 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추진기가 하나 고장나면 다른 추진기를 조합해 같은 효과를 내는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한쪽을 조금 더 오래 켜고 다른 쪽을 짧게 켜며 균형을 맞춥니다. 하지만 연료는 제한되어 있습니다. 잘못된 기동은 연료를 낭비하고 남은 임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우주에서 추진기는 방향을 바꾸는 손발입니다. 그 손발 중 하나가 약해지면 전체 움직임을 새로 배워야 합니다. 탐사선의 자세 제어도 중요합니다. 탐사선은 어느 방향을 향하고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별 추적기나 자이로스코프 같은 장치가 방향을 알려줍니다. 이런 장치에 문제가 생기면 탐사선은 자기 자세를 잃을 수 있습니다. 안테나가 지구를 향하지 못하고 태양 전지판이 태양을 보지 못하고 카메라가 목표를 찍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남아있는 센서로 방향을 추정하거나 태양 센서와 별 추적 자료를 조합해 새로운 자세 제어 방식을 만들어야 합니다. 탐사선에게 방향 감각은 생명과 같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보다 먼저 자신의 몸이 어디를 보고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우주에서 길을 잃는다는 것은 위치만 잃는 것이 아니라 방향을 잃는 일이기도 합니다. 먼 우주 탐사선은 시간이 지날수록 노화됩니다. 금속과 전자장치는 우주 방사선과 극단적인 온도 변화에 노출됩니다. 윤활제가 굳거나 회로가 약해지거나 센서가 민감도를 잃을 수 있습니다. 원자력 전지의 출력도 줄어듭니다. 처음에는 여유 있게 작동하던 장비도 수십 년이 지나면 하나씩 꺼야 합니다. 이때 엔지니어들은 어떤 장비를 계속 켜둘지 선택합니다. 가장 중요한 과학 장비를 살리고 덜 중요한 장비는 끕니다. 히터를 줄이면 전력은 아낄 수 있지만 장비가 너무 차가워질 수 있습니다. 통신을 줄이면 에너지는 절약되지만 데이터는 적게 받습니다. 오래된 탐사선 운영은 끝없는 선택입니다. 무엇을 살리고 무엇을 내려놓을지 결정하는 일입니다. 우주 탐사선이 고장났을 때 지구에서 보내는 명령은 매우 작은 데이터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명령 하나가 탐사선의 운명을 바꿉니다. 예비 컴퓨터로 전환하라. 특정 장비를 꺼라. 안테나를 조금 돌려라. 추진기를 몇 초 동안 켜라. 저장된 데이터를 다시 보내라. 이런 명령들은 먼 우주를 지나 탐사선에 도착합니다. 탐사선은 그 명령을 실행하고 다시 지구로 결과를 보냅니다. 지구는 기다립니다. 신호가 돌아올 때까지 아무것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우주 탐사선 수리는 빠른 대화가 아닙니다. 아주 느린 문답입니다. 질문을 보내고 몇 분, 몇 시간, 때로는 하루 가까운 시간을 기다립니다. 대답이 돌아오면 다시 다음 질문을 준비합니다. 때로는 고장을 완전히 고치지 못합니다. 대신 피해를 줄이고 임무를 바꿉니다. 원래 계획했던 관측을 포기하고 더 안전한 관측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동 거리를 줄이거나 장비 사용 시간을 줄이거나 데이터를 압축해 보낼 수 있습니다. 탐사선의 수명은 고장 전과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완전한 실패를 막고 일부 임무를 계속하는 것도 큰 성공입니다.
우주 탐사에서 완벽한 수리만이 답은 아닙니다. 제한된 상태에서 무엇을 더 할 수 있는지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탐사선은 멀리 떨어진 기계지만 그 운영은 마치 환자를 돌보는 일과 닮아 있습니다. 병을 완전히 없애지 못해도 남은 힘으로 하루를 더 버티게 하고 데이터를 하나라도 더 보내게 합니다. 허블 우주망원경처럼 사람이 직접 수리한 사례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예외에 가깝습니다. 허블은 지구 궤도에 있었기 때문에 우주 왕복선과 우주 비행사들이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우주 비행사들은 장비를 교체하고 성능을 높이고 망원경의 수명을 늘렸습니다. 하지만 화성이나 목성 근처의 탐사선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직접 가서 볼트를 풀고 부품을 바꾸는 방식은 깊은 우주에서는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깊은 우주 탐사선은 처음부터 사람이 가지 못한다는 전제 아래 만들어집니다. 수리 가능한 구조보다 원격으로 회복 가능한 구조가 중요합니다. 지구 궤도의 수리와 깊은 우주의 수리는 완전히 다른 세계입니다. 미래에는 탐사선을 고치는 방식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로봇이 다른 로봇을 수리하거나 우주에서 부품을 교체하거나 탐사선이 스스로 문제를 진단하고 고치는 기술이 발전할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이상 신호를 먼저 발견하고 위험한 상태로 가기 전에 장비를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3D 프린팅이나 모듈 교체 기술이 우주 수리에 쓰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주 먼 탐사선에게는 여전히 한계가 큽니다. 부품을 가져다 줄 로봇도 그곳까지 가야 하고 수리 작업도 극한 환경에서 진행되어야 합니다. 결국 먼 우주에서는 탐사선이 스스로 오래 버티는 능력이 가장 중요합니다. 미래의 수리 기술이 발전해도 고장 나지 않게 만들고 고장 나도 우회하게 만드는 설계는 계속 핵심으로 남을 것입니다. 우주 탐사선 수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의 집요함입니다. 탐사선은 멀리 있지만 지구에는 그 탐사선을 만든 사람들과 운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작은 신호 하나를 놓치지 않으려 합니다. 이상한 전압 변화, 예상보다 높은 온도, 약해진 통신 신호, 평소와 다른 움직임을 보고 원인을 추적합니다. 수백 번의 가능성을 지우고 남은 몇 가지 해결책을 시험합니다. 탐사선이 오래전 설계된 장비라면 예전 문서와 코드, 회로도까지 다시 꺼내봅니다.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고장이라면 새로운 방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우주 탐사선은 기계지만 그 기계를 살리는 것은 결국 인간의 해석과 끈기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의 고장을 지구에서 상상하고 고치는 능력입니다. 탐사선이 완전히 침묵하면 끝일 수도 있습니다. 전력이 모두 떨어졌거나 안테나가 지구를 향하지 못하거나 컴퓨터가 복구 불가능한 상태일 수 있습니다. 아무리 명령을 보내도 대답이 없으면 언젠가는 임무 종료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지만 신호가 사라졌다고 탐사선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화성 표면에 멈춘 로버는 그대로 그곳에 남고 성간 공간으로 향하는 탐사선은 계속 움직입니다. 더 이상 데이터를 보내지 못해도 그 기계는 인류가 보낸 흔적으로 남습니다. 우주 탐사선의 죽음은 폭발보다 침묵에 가깝습니다. 한때 지구와 대화하던 기계가 더 이상 대답하지 않는 순간 그 임무는 끝나지만 여정의 흔적은 우주에 남습니다. 우주 탐사선은 고장나면 누가 고칠까요? 손으로 고치는 사람은 없습니다. 대신 지구의 엔지니어들이 신호를 읽고 원인을 추정하고 명령을 보내고 남은 장비로 살아남는 방법을 찾습니다. 탐사선 스스로 안전 모드에 들어가고 예비 장치로 전환하고 소프트웨어를 바꾸고 동작 방식을 조정합니다. 완전히 고치지 못하면 임무를 줄이고 경로를 바꾸고 가능한 과학을 다시 선택합니다. 우주에서 수리는 부품을 갈아 끼우는 일이 아니라 멀리 있는 기계의 삶의 방식을 다시 짜는 일입니다. 사람은 직접 가지 못하지만 전파와 계산과 명령으로 탐사선을 붙잡습니다. 수억 킬로미터 떨어진 기계를 고치는 손은 드라이버가 아니라 데이터입니다. 수억 킬로미터 떨어진 탐사선에 문제가 생기면 사람은 직접 가서 고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탐사선은 자기 상태를 신호로 보내고 지구는 그 신호를 읽어 답을 찾습니다. 장비를 껐다 켜고 예비 시스템을 깨우고
프로그램을 고치고 움직임을 바꾸며 탐사선의 생명을 조금씩 연장합니다. 때로는 완벽히 고치지 못하고 때로는 일부 기능을 포기해야 합니다. 그래도 탐사선이 다시 신호를 보내오면 먼 우주에서 작은 기계 하나가 다시 숨을 쉰 것과 같습니다. 우주 탐사선의 수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수리입니다. 지구에서 보낸 전파가 어둠을 건너가고 그 전파를 받은 탐사선이 다시 대답하는 순간 고장은 끝나지 않아도 임무는 계속됩니다.